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178페이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각종 권리 등기에 소유권 등기 나오는데 소유권 등기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중요한데 먼저 나온 게 소유권 보조 등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하죠. 보조 등기라는 것은 앞서 배울 당시에 두 가지 비교했습니다. 권리가 처음 태어날 때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더라. 소유권 보조 등기라고 불렀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 등기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세요? 처음 오셨죠? 우리 남자분은 처음 오셨죠? 네. 공부 처음 하시죠? 네. 두 분 다. 네. 힘내세요.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먼저 왔다가 아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얼마큼 하느냐 차이점이에요. 자, 소유권 보조 등기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처음 개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조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부를 개설할 당시에는 표제부하고 갑부까지만 개설하게 되어 있고 을구는 아직 개설할 필요는 없어서 갑부에 기재할 사항은 앞서 배울 때 소유권 기재하는 곳이고 을구라는 곳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 나오죠. 근데 공부는 하시긴 하는 거 맞죠? 네, 자, 왔다 갔다 학원만 다니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보조등기 사유에서 문제가 가끔 출제를 했는데 사유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 몇 개 나와 있나요? 보조등기 사유에서 4개 나와 있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가 있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자 등기 축탁이 있는 경우 있고 규약성 공유 부분에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만 나오는데 1번하고 2번의 경우는 취득 형태가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다. 취득 형태 두 가지 있다고 배웠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취득하는 것을 원시란 말 썼고 이어받는 것을 승계란 말 썼지요. 그럼 처음 취득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거나 또는 공유수면 매립시가 발생하게 되면 보조 등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축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세 개는 그냥 처분자 등기란 말 나와 있는데 세 번 하시면 4가지예요. 가압류 등기에 축탁이 있다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이나 또는 상가임차권 요 4가지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축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등기해달라고 축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등기를 하려면 먼저 전제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등기부가 있어야지만 가압류 등기할 테니까. 근데 미등기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아직 없죠.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밑으로 이 등기를 실행을 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등기 축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까 해서 여기서만 21에 22에 23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럼 미등기에 대해서 어떤 축탁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축탁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문제 달고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4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사유고요. 4번째 경우는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울 당시에 아파트의 경우는 전유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이 있더라. 전유 부분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서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는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고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 관리실의 경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말 썼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둬요. 두긴 두는데 뭐만 있더라? 등기부가 표제부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서 설명을 드렸고 관리실은 누구 소유인가요? 입주민 전원의 소유니까 소유권을 알리려고 갑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중에서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뭐만 있더라? 예, 등기부가 표제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지어만 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관리실을 개인들에게 팔아먹어요. 규약은 약속이니까 규약을 폐지해서
개인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관리실을 취득한 자가 A가 어린이집 하려고 관리실을 샀습니다. 다녀오시면 아파트 관리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게 되면 더 이상 관리실이 아니네요. 누구게 된 거예요? A께 되죠? 이해 갔어요? 그럼 관리실일 경우는 등기부가 표지호만 있다가 A께 됐으니까 A 앞으로 등기해 줘야겠네요. 그럼 건물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바뀐 게 없고 소유권만 관리실에서 A께 되죠? 그럼 A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표지호만 가만히 놔두고 갑부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A 앞으로 등기해 주는데 A 앞으로 어떤 등기하느냐 여기 문제 나오는 겁니다.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두 개 가지고 문제 나와요. 두 개 가지고 문제 나오다 보니까 하나 기억할 것이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몇 가지 촉탁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게 되고 규약성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공용 부분을 말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은 관리실을 다른 데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팔아먹은 자가 처음 등기하겠네요. 이때도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집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규약성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구분소로 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 그렇게 달고 나오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 사유에서 문제가 3번 나왔으니까 두 개가 중요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유로 설명드렸고 신청인의 경우가 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경우는 한 10대 문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이 내년에가 26회죠? 26회인데 한 15문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신청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자격이 여러분 교재에 토지와 건물 나눠져 있는데 큰 틀은 같지만 차이 나는 게 한 두 군데가 차이가 지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데에서 답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건 답이 안 되고 틀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존등기는 65조 법조문에 신청할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단독 신청할 때 일단 토지와 건물은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그 세 개 같이 놓고 보자고요. 총 법조문상에는 4명이 나와요. 우리 책에는 3명 나와 있죠. 토지 3명, 건물 3명 나와 있는데 건물은 4명이 원칙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즉 줄여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보존 등기할 자격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 주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확정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된 자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수용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책엔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이따 쓰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된 자가 따라붙게 됩니다. 이게 신청할 자격 법조문상의 4명인데 이 4명이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것이 여기서 사실 공부예요. 이 법조문상 내주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 안 해당하는 자하고 해당 안 되는 자를 구별해낼 것이 사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요건 아니고 감만 잡으시면 답이 떨어져요. 지금 어떤 연결 목적이에요? 보존 연결 목적이죠? 그럼 소유권자 입장에서도 최초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최초가 되는 겁니다. 최초 소유자가 보존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여기 기본이고 그럼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양도받은 이전받은 자가 있을 겁니다. 이전받은 사람은 보존 연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건축물을 처음 신축한 자입니다. 신축했으면 제가 보존 연결 자격이 있네요. 이걸 미등기 상태로 여러분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양수받은 자죠? 이전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등기하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보존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최초 소유자는 건설 회사니까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분양받은 자가 이전 등기하는 거지 직접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더라? 자꾸 떠들어야 돼. 최초 소유자가. 근데 최초 소유자가 문제는 살아있으면 좋은데 사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등기 토지가 있다가 가지고 계시다 사망해버렸어요. 그 죽은 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상속인이네요.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하고 들어와야 될까 내 명의로 바로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하고 내가 상속받아라 아니면 직접 등기할 수 있더라. 직접 등기하는 거지 아버지 명의가 아니에요. 피상속인은 살인자 죽은 자 등기할 자격 없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인데 포괄승계가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회사병을 한 경우에 또 하나가 포괄 유종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작년에 개정됐는데 회사병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거 A 회사가 미등기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B 회사가 있다가 A 회사가 B 회사 합병이 돼버립니다. 합병이 돼버리게 되면은 최초 소유자가 누군가요? A죠? 그럼 A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합병한 B 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B 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합병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합병한 회사가 직접 등기하는 거지 소멸된 회사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 차이점이고 또 포괄 유증받은 경우는 뒤에 다시 배울 텐데 미등기 토지를 유증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작년에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용을 해주게 바뀐 겁니다. 그 24회 때 기출을 했는데 작년 3월 달까지는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개정이 생기면서 작년 문제에 기출을 하다 보니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더 배울 부분이고요. 여기 일단 등기할 자격 첫 번째 푸는 것이고 또 하나 풀 것은 최초 소유자가 만약에 A, B 공유가 있더라. 그럼 A랑 B 둘이서 공유일 경우는 공유 부동산의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 토지가 있을 경우는 우리 명의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같이요. 근데 문제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걸 잘 물어봅니다. 거의 매회 나오는 질문인데 공유자 중 1인의 경우는 전원 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더라도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여기 대법원 판례예요. 공유자 중 1인은 전원 명의는 가능하되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지분이 뭘까?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란 얘기예요. 하나의 집에 소유권 중에서 일부가 내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100평 중 50평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중에서 어딘가 내게 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분이란 얘기인데 지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의 소유권이 먼저 나온 다음에 지분이 나오는 거지 지분이 먼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여기 일단 첫 번째 해당하는 조문 좀 푸는 것이고 저 설명 안 드린 게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은 자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요. 판결의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종류가 확인 판결도 가능하고 이행 판결도 가능하고 형성 판결도 가능하므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를 않아요. 판결만 받으면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 판결을 받았던 얘기는 중요한 것이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가 되겠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긴 건 당연한 건데 그럼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을 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여기서 소송의 상대방이 중요해요.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자 하나 볼 것이 지금 보존 등기할 자격은 원칙이 누구예요? 최초 소유자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최초가 보존 등기를 하는데 내가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최초가 아니라 두 번째가 돼버리게 되면 난 최초 소유자가 아니면 보존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최초가 돼야 돼요. 소송을 통해서. 그럼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밀어내고 내가 일로 들어가야지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원칙이 누가 되더라?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가 원칙이에요.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아, 여긴 이해하고 넘어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판결을 받았던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겼죠? 네.
이겨야지 보존등기를 하는데 그럼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그럼 내가 이기긴 이겼지만 내가 최초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보존등기 할 수가 없잖아요. 최초가 돼야 하니까. 그럼 보존등기 할 자격이 있는 최초 소유자를 밀어내고 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은 누굴 상대로 가실 것? 최초 소유자 상대로 가는 거 원칙이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최초 소유자가 대장에 기재가 없어요. 누락이 있더라. 그럼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토지의 경우는 소송을 누굴 상대로 가야 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누굴 상대로 갈 것이냐 서로 차이가 달라지는데 토지의 경우는 일단 국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상대방이고 건물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에요.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게 되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서로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다르죠?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를 상대로 가라.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방이 되다 보니까 시험에서 상당히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이 물어보게 되면 답은 국가가 껴있은 건 답이에요. 국가는 말 잘못했나 보다. 토지 신청할 자가 아니자 물어보게 되면 답은 시군구가 답입니다. 건물은 누구랑 어울리니까 시군구, 토지는 국가니까 반대로 건물 등기 신청할 자가 아닌 자 물어보게 되면 답은 주로 국가가 답이에요. 국가는 토지랑 어울리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럼 토지가 스케일이 클까? 건물이 스케일이 클까? 토지가 스케일이 크겠죠. 토지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니까. 그럼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자 누가 관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건축허가 누가 내줘요? 건축허가 시군구. 그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게 세금 누가 부과해요? 재산세.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다 보니까 건물의 고유 권한은 시군구의 권한에다가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가시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서 다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틀만 잡아드리고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된 자. 그럼 토지를 수용하건 건물을 수용하건 나눕니다. 미등기를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된 땅을 수용할 수도 있더라요. 제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반을 갈라서 이쪽은 미등기 땅을 제가 수용을 했고 이쪽 등기된 땅을 수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둘 다 수용이죠. 수용을 똑같이 하긴 했는데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 제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할 자격을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등기된 땅을 수용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는 거지 보존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보존등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땅을 수용한 경우에 미등기를 수용한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남아있죠. 거기 보니까 중간에 종류 보니까 종류 4번 박스 안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차려졌어요. 그럼 수용 있는 경우는 보존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등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땅을 수용했냐 차이점이에요. 미등기 수용하게 되면 어떤 등기 하시고 보존등기 하시고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이 방식이다 보니까 틀려지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큰 틀은 요거 하나 차이가 지고 요거 하나 주의할 점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 요 조문은 요거는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지 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밑에 써두세요. 건물 밑에다가 건물에 3명 나와 있죠? 차려졌어요? 건물 4번 써두신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써만 두세요. 그냥 나중에 들어본 경험 될 테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 등기할 수가 있는 건 건물만 대상입니다.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 거 차이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세분할 수 있는데 반을 갈라서 이만큼 나누게 되면 큰 틀은 같지만 차이 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져요. 위에는 토지고 아래는 건물인데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더라? 국가란 말 나오면 토지입니다. 오케이? 시군구청장, 시군구란 말 나오게 되면 이거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경우는 국가란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토지의 경우는 시군구란 말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엇갈려서 문제 내다 보니까 그 큰 틀을 잡으시길 바래요. 일단 대장상 여기 4명이 등기가 자기가 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몇 개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서 대상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가려내실 것이 사실 공부예요. 책에 나온 대로 신청할 자기 요 하얀 글씨만 주게 되면 틀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를 가려내주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서너 번 듣게 되면 다 외워지니까 지금은 큰 틀을 잡으세요. 다 외우면 좋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감만 잡으시면 돼. 맨 처음에는. 자, 여기 잠깐 보자고요. 보조등기 할 거죠? 네. 그럼 누가 해라, 원칙은? 최초 소유자. 이해 갔어요? 네. 그럼 두 번째 판결도 가능하네요. 네. 그럼 판결 받았다는 얘기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소송 상대방은 최초 소유자 상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소유자가 대장에 누락이 있는 경우는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여기 문제되는 겁니다. 토지의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가시고 국가를 상대로 가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 국가가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이고요. 근데 수용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미등기 땅을 수용한 경우는 보조등기할 수 있고 등기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더라 잡아놓으시고 또 맨 밑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 이름을 따라 붙는데 요거는 건물만 대상인 거지 토지란 말은 안 나옵니다. 아직은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드려봐야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거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첨부서면 나오고 오른쪽에 등기 실행에 의한 경우 나오는데 먼저 등기 첨부할 서류 아닌 거인 거 요거는 등기 실행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자, 소유권 보조 등기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구로 가겠죠. 갑구를 개설하는 것이 내용이다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당시에 소유권 보조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고 배웠어요. 등기 원인을 자 예를 들어 보자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그럼 등기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에요. 매매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만드는 것이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 소유권 보조 등기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자격이 법률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등기할 수 있냐 없냐는 이 법조문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보고 따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없다고 표현해서 소유권 보조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더라 없더라.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요. 그럼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등기 원인하고 원인 연호리를 기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박스 맨 꼭대기에 갑고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 및 연호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 안 적을까?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못 적는 겁니다. 여기 써놨죠?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인하고 연호리를 기재할 수가 없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 좀 하시고 등기 원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요걸 잡아놔야지만 밑에 첨부서를 풀어요. 예를 들어와서 제출할 서류를 푸는 게 아니라 제출할 필요 없는 걸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또 알고 가면 나중에 서류만 배우시면 다 알게 될 텐데 제출할 필요 없는 것은 지금 소유권 보조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 신청할 등기죠? 단독 신청할 등기고 등기 원인이 있다고 배웠어요? 등기 원인이 없다고 배웠네요. 그럼 등기 원인이 없더라. 이거 가지고 말을 끄집어내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새로 오신 분들 지금 간단히 들으시는데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등기필증 뭐 내야 돼요? 등기필증 인감 내라고 배웠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낼 필요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등기필증이나 인감이라는 얘기는 의무자 쪽에서 내는 거예요.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단독 신청하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의무자가 내야 될 등기필증, 다른 말로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낼 거니까? 의무자가 낼 거니까. 그 의무자가 낼 서류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이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뽑아서 끄집어내시면 되고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서류 배우면 알게 되니까. 네, 등기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나중에 안 배운 부분이지만 지금 참고만 하시기 바라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는 것은 언제 받느냐? 등기 원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받게 돼 있다 보니까 원인이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것이 내용인데 한번 공법 배운 거 한번 응용 한번 해보자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어요? 정말로? 진짜로? 네. 그럼 허가받는 건 언제 허가받으라고 배웠어요? 배웠다며.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경우 받아라? 아니 근데 대상이 뭐냐는 얘기 대상.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아닌가?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토지거래 허가. 가등기할 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받아라 말아라. 잘 받으세요 진짜로. 자, 받아라 말아라. 받아라요. 아니 왜 받지? 유상계약이 하나다 써있고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이해약을 통해서 가등기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다 빼버리고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금방. 그 유상계약이 원인이면 허가를 받아라죠. 그럼 등기 원인, 유상계약이 원인이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아, 푸는 거예요 말을 지금. 풀면 풀리는데 외우면 잊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게 우리 거민계약서 배운 거 기억나세요? 거민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검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약이 원인이면 제3자 허가 동의 선언을 받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원인이 아예 없어버리면 받을 필요 없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 허가 동의 받을 필요 없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립취득자격증명 검에는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고 가면서 다 정리할 부분이에요. 지금은 죽겠죠? 등기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돼요. 바탕에 깔려야 돼요. 허가제 물어보니까 배웠어요? 네. 허가 언제 받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다 섭렵이 돼야지만 이게 이렇게 엮여다가요. 등기할 때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허가를 언제 받는지 심지어 농립취득자격증을 언제 가지고 가는지를 다 알아야지만 이 배워지는 게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법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가능한 한 제가 이 등기법은 언제부터 복습하셔라? 3월달부터 복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렸죠? 자, 1월, 2월까지는 복습 백날 해봐야 이거 머리 안 들어와요. 왜? 다른 게 바탕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깔리기 전까지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 다른 게 좀 깔리면서 이렇게 쭉 같이 동반상승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한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 5월달 됐을 때 그때 가서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는 거야.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해요. 중개사 공부해가지고 6과목 좀 수업 들으시는데 6과목이 통하든가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놀든가요? 아직? 그거 벌써 느끼셨어요? 야, 빠르게 느끼셨네. 그거를 공부하다가 내용상에서 쭉 정리하다 보게 되면 이 다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슬 꿰듯이 쭉 연결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딱 받을 때 합격권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점수가. 실제로 공부하다 보게 되면 학개론, 민법은 민법 다 따로따로 놀지만 공부가 딱 돼서 실력이 딱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6과목이 다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점수가 골고루 한 60 이상 나올 때 딱 그 느낌 받아요. 근데 그걸 벌써 느끼셨다 그러니까 제가 큰일 났네 이거. 자, 선모생이 무척 고스톱에 나오는 용어 있잖아. 고스톱에 나오는 용어를 우리 신랑이 쓰던데 첫 끝발이 개끝.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 신랑이 내가 참 아는 말을 몇 마디 했어. 그 개끝발은요. 개끝발은 내년 11월 가서 개끝발이 되고 10월 시험 볼 때까지만 그 끝발 유지하시면 돼요. 시험장 딱 들어갈 때까지는 긴장들을 딱 해가지고서 머리가 땡땡해요. 그때는 촉각이 딱 곤두서 있는데 시험 딱 끝나고 시험장 딱 나올 때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 알고 있는 지식이 50%가 날아가기 딱 날아가요. 50%? 반이 딱 날아간다니까. 그 시험 딱 끝나고 나와서 물어보면은 까먹었대. 시험 볼 때까지는 모든 감각을 딱 집중하고 있다 보니 거기는 진짜 딱 하나로 딱 뭉쳐 있다가 시험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 쫙 풀어져요. 그러면서 싹 잊어먹어. 그러고서 진짜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해 실패하신 분들이 한 59점 나왔다 가정해보자. 한 문제 모자라서 평균 59점 나와서 내년에 한 문제만 넘어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3, 4월 달에 오세요. 오시면은 다 까먹었어. 남는 게 없어요. 그 현상이 벌어지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책 논과 동시에 그냥 반은 날아가요. 진짜. 그리고 딱 한 보름만 딱 쉬게 되면은 알고 있는 게 한 3분의 1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수업 들을 때 야 이거 내가 했었나라는 그런 기분이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열받겠지만 공부를 다시 차분하게 하시면은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갔었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번 다시 올 때 창피한 건 딱 첫날 이틀 지금 창피하고 애들 머리 쪽팔린데 그것만 딱 지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왜 떨어졌는가 이유를 알기 시작을 해요. 그것만 이제 쫙 조심해 나가시면. 그래서 중개사 공부는 웬만한 사람들 2년만 하면 다 따는 게 이 과목이에요. 한번 물 먹고 나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공부가 배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린 오래 끝내자고요. 싫으면 관두시고 뭐.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시험 나올 때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가 여기 물어봅니다. 이거 신청할 자격이 누구냐 물어보니 가장 많이 나와서 한 10문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을 보여주는 게 하더라? 4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촉탁.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뭐밖에 없더라? 표지부만 딸랑 있다가 관리실을 개인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해서 교재 보시니까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칸에 맨 꼭대기 칸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찾으셨어요? 예, 그 몇 개가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죠? 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촉탁 찾으셨어요? 거기 요거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문 잘 나오니까 요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고 신청할 자격이 중요한 아직 안 푸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책 나올 때 그때 풀도록 하고 지금은 간만 잡으세요. 보존 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것? 최초 소유자. 요 개념만 잡고 들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외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지만 아는 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주체가 바뀌는 경우,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근데 이전 등기는 그 의 밑에 보니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등기가 나오더라. 둘로 나눠지는데 전부 이전, 일부 이전 차이점은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감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둘로 나눠서 전부 이전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일부 이전 등기라는 등기도 있는데 이 주택 소유자가 갑이란 자가 이 주택 갖고 있다가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팝니다. 을에게.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갑의 소유권 다 넘어갔나요? 을에게? 여기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부 이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통상 많이 하는 거. 이게 그 뜻이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단독 소유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독 소유권이 있는데 요즘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새댁이죠? 얼마나 돼서 결혼한 지? 1년이요? 이제 콩깍지 벗기 시작했겠네. 자, 아닌가? 벗기 시작했죠? 집 살 때 누가 앞으로 등기할 거예요? 남편 명의로, 아내 명의로? 공동 명의로? 왜?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 이혼할 거를 대비해서 공유로 등기한다고.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대세인데 지금
지금 사시는 집 누구 앞으로 등기해놨어요? 집이요? 네, 남편 명의로? 그렇죠. 뭐. 네, 남편 명의로. 그래서 세댁처럼 이제 우리도 이혼할 걸 대비해서 오늘 대기하신 다음에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 우리도 이혼할 걸 대비해서 가불로 등기합시다라고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신랑분이 공유로 등기해줄까 주먹이 날라올까? 네? 여보 우리도 이혼할 걸 대비해서 전부 세대매처럼 공유 등기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랑이 공유 등기 해줘요 주먹이 날라와요? 소주 한 2병 마시면 안 나고. 공유 등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야 되니까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러고서 아마 나의 툭이 날아올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공유 등기 해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단독 소유가 뭘로 바뀌었어요? 공유로 바뀌었죠? 그럼 가별 소유권이 다 넘어갔나요? 반만 넘어갔나요? 반만 넘어갔네. 2분의 1 지분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 단독 소유가 뭐로 바뀌는 거? 공유로 바뀔 때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는 A에서 B로 주인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반대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몰에 지분이 넘어갈 때를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직 더 이상 설명 못 드려요.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네. 등기해야 돼요? 네. 예, 해야 됩니다.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예. 네. 예. 있어요? 예. 예,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 실력 좋으시네. 오, 장래가.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어저께? 아니요. 전주에. 전주에 배웠어요? 야, 천만다행이다. 공동소유가 3개 있다고 배웠죠? 난 배웠단 말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 배운 사람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민법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공동소유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지분이 있으면 공유와 합유가 되는 것이고 지분이 없으면 총유란 말 쓰는 것이에요. 총유는 지분을 줄 수 없는 게 종중 땅, 이게 총유거든요. 그럼 종중이라는 얘기는 집안 내 할아버지 후손들이 많잖아요. 후손 전원의 땅인데 그 지분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마 누가 죽었다 지분 등기로 등기소 가야 되고, 누가 태어났네 지분 줄었네요 또 지분 감소, 또 태어났대 지분 또 감소, 이러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총유 부동산 지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분 있는 것은 뭐하고 뭐만? 공유하고 합유까지만 지분 있는 겁니다. 근데 지분은 똑같이 있는데 차이점이 생겨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지만 합유 지분은 있지만 처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려면 등기해야겠네요. 그럼 단독 소유가 공유로 바뀐다는 얘기는 지분이 있겠죠? 그럼 지분을 기재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자 간에 매주 특약이 있게 됩니다. 특약은 우리끼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라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그걸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배웠어요? 이건 안 배웠구나. 공유물을 쪼개지 말자라고 분할 특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 공유 취득했지만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라고서 특약을 맺어요. 그럼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 특약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공유물 쪼개지 말자라고 특약을 맺은 경우에 등기를 딱 해놓게 되면 이 땅은 쪼갤 수 없게 돼 있어요. 5년 동안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 특약을 한 경우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지금은 이런 내용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뭐가 넘어가는 것? 사례만 기억하세요.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로 바뀌는 것이다. 그럼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고, 등기, 필통직, 과세, 자료, 송본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종류 내려와서 상속, 유증, 환매, 수용, 신탁, 진정, 명예회복 굉장히 많이 배울 텐데 이제 하나씩 보자고.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흔히 주로 상속 등기란 말 쓰는데, 상속 등기라는 것은 사례가 이 집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이 있다가 A라는 자 아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집의 소유권은 누게 되더라? 사망 시에는 상속인 A가 취득하겠죠? 그럼 등기해야 취득해?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상속인이 취득을 하게 돼 있어요. 단 언제 등기하실 것? 처분할 때. 그럼 처분할 때는 상속인에게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등기 무슨 등기냐? 이게 상속 등기란 것이에요. 그럼 상속 등기 신청할 때는 원인이 뭘까? 말 그대로 피상속인 사망이 원인이 되겠네요. 사망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사망이 원인, 다른 말로 상속이 원인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자가 되겠죠.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상속 개시일자. 그럼 요 두 개를 적고 등기하게 돼 있고,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하실 것, 공동 신청하실 것? 단독. 이거 오래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공동을 같이 오라면 어디 갔다 와야 돼?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오케이?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을 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더라요. 그럼 상속을 여러 명이 받은 경우도 소유권은 뭘로 인정하느냐? 얘도 공유입니다. 뭐라고요? 공유.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할 부분이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아까 보조등기할 때 공유자 전원 명의가 원칙이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전원 명의 등기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기억나세요? 똑같은 거예요. 상속인 중 수인이 전원이 같이 가면 좋으련만 이 중에 한 사람이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 등기는 허용을 해요. 하지만 자기 지분만 상속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뭐랑 똑같아요? 보조 등기할 때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당시에도 공유자 중 1인은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는 똑같이요.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교재에서 밑에 보시니까 등기원에는 뭐라고 써 있고 원칙은 상속 나와 있죠? 네. 찾으셨어요? 상속 등기의 경우는 밑에 보니까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상속받은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할 부분인데, 자, 칠판에서 요거도 소유권이 갑에게서 갑으로 바뀌었네요. 요것도 무슨 등기 하셨고? 이전 등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들이 받았죠? 이것도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런가 보자고.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어떤 원인, 뭐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라던 상속을 받던 경매를 취득한 등등등 이유를 통해서 을로 주인 바뀌는 경우에 지금 매매 계약을 통한 무슨 등기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변경 등기 인정한다면 변경 등기할 수도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금은 요거만 인정을 하지 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따져보자고. 요 집이 만약 1억짜리일 경우에 1억짜리를 서로 매매 계약을 통해 사든 상속을 받든 경락대금이 1억 주고 낙찰을 받든 해서 1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전 등기할 당시에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일반 세율. 취득세 일반 세율 4%죠? 그럼 1억에 4%라는 얘기는 얼마를 내야 돼? 원칙대로 400만 원 내야 되는 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유상이전 4%니까. 그럼 만약에 변경 등기 인정한다면 등록세가 얼마가 될까? 건당 6,000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집을 살 때 누가 이거 내고 등기할까? 다 이거 내버리지. 이해 갔어요? 상속받은 경우도 취득세 이거 낼까요? 이거 낼까요? 이거 내겠죠? 그럼 세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인 바뀌는 경우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10억짜리일 경우에는 얘는 4천만 원 변경 등기하면 6천원 6만 원이 아니라 그냥 6천 원이 한 건당 변경 등기 건당 한 건이니까. 이해 갔어요? 100억짜리일 경우는 아 재밌다 이거 4억 취득세만 변경 등기하면은 또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뀌면 다 무슨 등기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고, 계속 나오는 수용을 통해도 이전 등기, 유증받아도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변경 없는 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테니까 지금은 주인 바뀌면 무슨 등기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지 변경 없는 게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왜 못하는지 이해 갔어요? 만약 이것만 인정해 준다 그러면 취득세가 징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내용이고 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아직 보지 마세요. 상속 등기할 때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가 있고 상속 등기 끝난 이후 협의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 배울 게 아니에요. 이게 큰 틀만 기억하시고 그거 나중에 실력 좀 좋아지시거든.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상속 등기 원인은 뭐고 말 그대로 사망, 상속이 원인이고 날짜는 피상속인 사망일 즉 상속 개시를 원인일조로 하며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다음 페이지 남아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기타에서 단독 신청할 등기 원인은 상속이며 찾으셨어요?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고 공동 상속인 여러 명이 있더라. 그 원칙은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그중 1인이 전원명의는 가능하나요? 네. 그 지분만은 상속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럼 오늘 등기 못하는 거 몇 개 배웠어요? 보존 등기에도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없다. 또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배웠죠? 이 없다가 다 어디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걸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느냐? 앞으로 배웠던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배울 때 이건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 그걸로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환매 등기는 10분간 쉬신 다음에 미리 쉴게요. 하게 되면 또 한 30분 잡아먹으니까 미리 10분간 쉬시고 와서 환매, 유증, 수용 보도록 하죠.